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제4강 수업인데요. 지난 시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용이 조금 덜 설명된 부분,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한 내용 가지고 이번 시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으시면 최소 유효기간은 2년 이상이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태일 때 몇 등급을 받으시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총 6가지의 등급이 있습니다.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시행이 될 때는 3등급까지밖에 없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다가 5등급까지 또 확대되었다가 자, 치매국가 책임제를 하면서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등급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이 제일 몸이 많이 아프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1등급부터 저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3등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이 내용을 이건 좀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합격을 하려면 몇 점을 맞으셔야 되나요? 그러죠. 국가고시는 다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등급의 기준은요. 신체 수준, 그러니까 인정 등급을 받기 위한 인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한 점수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편하시라고 3등급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시험에 3등급이 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전반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화장실을 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만 좀 도와드린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일을 보시고 나올 때만 일을 좀 도움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60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60점이 아니라 6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2등급은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75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점수 차이가 약 15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대상자의 신체 수준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1등급 가장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점수는 95점. 자, 점수를 많이 맞아서 제일 좋지 않은 게 이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2등급과 1등급의 점수 차이는 이렇게 본다면 20점 차이가 나네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 편하시라고 지금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3등급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4등급 보도록 할게요.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3등급보다는 좀 덜 해드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등급에 맞게. 자, 그래서 4등급은 51점입니다. 자, 이렇게 따진다면 10점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9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4등급 정도를 받으시려면 50점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51점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자, 5등급은요, 여러분. 치매라는 질병을 앓고 계시지 않는다면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등급을 치매 등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사쌤이 이분은 치매입니다 라고 하신 분만 5등급은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점수는 45점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점에서 이상에서 51점 미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미만은 설명을 지금 안 드린 겁니다. 쭉 보셔야 되고
자, 그럼 인지 지원 등급은 어떤 거냐? 5등급보다는 경미한. 그래서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요, 사실 치매라는 게 매번 치매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분이 정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일까 할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멀쩡하실 때도 아주 많습니다. 단지 이제 어느 날 밖에를 나가셨다가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동은 되신다고 보셔야 돼요. 인지 지원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5등급보다는 더 치매가 덜하신, 그래서 경미한 인지 치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를 앓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자, 등급에 따른 전반적 상태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인정 점수까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다음 중 2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자, 2등급은 상당 부분 또 점수 이렇게 연관을 하셔가지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받으시면 그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 시설로 입소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세 가지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가 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급여라는 것은 여러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목욕은 목욕만 해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한 조를 이루셔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럼 방문 요양은 뭐냐?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신체에 대한 거 또는 가사에 대한 거.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하는지 업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방문 간호가 있어요. 방문 간호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는 것이냐? 간호사가 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자격증을 갖추고 2년 이상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임상경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분이 방문 간호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시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가셔가지고 이분이 교육을 또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약 6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 그러니까 여러분 방문간호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는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설명을 하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곳이에요. 내용이에요. 이곳은 아이들이 낮에 엄마 품을 떠나서 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노치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에, 그러니까 주간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간식도 드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졸리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집을 찾아갔다면, 자, 주야간 보호는 대상자, 어르신이 그 기관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단기 보호도 자, 대상자가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잠깐 동안 이용하는, 그러나 이제 잠을 이곳에 가서 주무시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잠깐 동안만 어르신을 보호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보호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야간보호시설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호하는 곳이다. 단기보호는요, 일정 기간을 보호해 주는 곳이다. 자, 이게 키워드라는 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대상자를 보호해 주는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주야간보호 서비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실지 여러분 감 잡히시죠? 자,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예요. 내 집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서비스를 받으시다 보니 침대도 필요하고 휠체어도 필요하고 또 이동 변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목욕의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에 복지용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복지용구를 빌려 쓰거나 아니면 구매해서 쓰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이분이 몸이 더 나빠지셔서 자, 다음 시설, 요양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양원으로 입소를 하시게 되면 아까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였기 때문에 복지용구를 다시 빌려 썼다면 반납을 하시고 이곳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요양원은 이미 침대나 휠체어나 또는 이동변기나 목욕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용구를 이곳에서 빌려 쓰거나 구매해서 쓰실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시설급여 그럼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이 있는데요.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때 입소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 등급을 받지 않으면 입소하실 수 없는 곳이죠. 무슨 등급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그래서 자, 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10인 이상 계시는 곳. 그곳을 우리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입소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가정은 여러분 많은 인원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5인에서 9인까지의 어르신이 계시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받게 되면 아까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 시설급여에서는 두 가지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예요. 특별 현금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 아, 현금을 주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상자분께 현금을 드리는 겁니다. 현금을 왜 드릴까요? 요양보호사가 도저히 이분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현금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가족요양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서 벽지 그랬어요. 도서는 어디예요? 완전히 시골, 벽지, 섬. 그러니까 도서 벽지라는 것은 섬과 완전 시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랬어요. 장기요양기관은 어떤 곳들을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급여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시설급여에 있는 기관들. 자, 이 기관이 아닌 곳들은 다 장기요양기관이 아닙니다. 없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배치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섬에 한 몇 분만 사시는 노인들 중에서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한테 요양보호사를 자, 배 타고 가실래요? 라고 한다면 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그냥 자, 돈을 들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는 15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또는 이제 도시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하면 성격상의 사유 또는 신체 정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격상의 사유로 요양보호사를 도저히 배치받을 수 없다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확인이 되었을 때 이 어르신한테
15만 원을 입금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례 요양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그랬어요. 장기 요양기관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가급여에 있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 복지용구, 그리고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딱 이게 장기요양기관이에요. 아까 복지관 또는 노인교실, 경로당 다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분에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라는 게 있어요. 자, 병원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은요, 요양원과 집에서 받는 서비스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까 배우셨잖아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래서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셔요. 간병을 했을 때 간병비를 지급하겠다. 자, 아직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가족 요양비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특례 요양비나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까지 살펴보고 자,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재원 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 국민이 가입자가 납부하고 있었죠. 그것과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본인 일부 부담금은 아까 시설, 요양원을 얘기했었죠. 요양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자, 등급을 받으시고 입소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본인이 20%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는 15%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를 경감해 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은 무료이지만 자,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은 이제 시설에 계시다 보면 머리 파마를 하시거나 염색을 하시거나 이건 우리가 임용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간식비 등을 이제 식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비급여라고 해요. 이런 비용은 전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언젠가 이 내용도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원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를 대상자분들이 받고 계시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